안녕하세요. CC 아카데미입니다. 저는 런던 지사장 한임경이고요. 오늘 CC 아카데미 한영 원장님도 나와주셨고, 그리고 저희 사이에 이 중간에 앉아 계신 이분을 위한 오늘 시간입니다. 박성우 님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우 원장님도 오랜만, 네. 네, 오랜만이에요.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또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이 박성우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캠브리지 경제학과 학부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임페리얼 데이터 분석 석사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하셨고, 현재는 한국에 있는 세계적인 최고 글로벌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맞죠, 박성우님?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과 좀 서로 또 인사도 좀 하시고 잠깐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네네. 원장님 잘 지내셨죠? 잠깐 다 했는데 뭐. 그게 이 두 분이 또 오랜만에 요즘 이렇게 세상, 아니, 예,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게 우리 이제 저기 인터뷰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성우 학생이 지금 학생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래도 영원히 이제 학생이죠, 원장님한테는. 저한테는 영원히 학생이죠. 영원히 학생인데 아주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뭐 진짜 아무나 갈 수 없는 세계적인 회사에 가서 너무 자랑스럽죠. 자랑스럽고 또 캠브리지 경제학이 또 어마어마하게 외국 학생들은 가기 힘들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좁은 문을 그러니까 이 바늘 구멍을 두 개를 그냥 쑥쑥 통과했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자니까 오늘 아, 저희 감사합니다. 박성우님한테 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인터뷰 한 거 잘 해서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 교육 또는 학생들이 이거 보고 있으면 어, 아주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꿀 비결, 네, 많이, 네, 다 뽑아가 주세요. 아, 질문으로 잘 뽑겠습니다, 제가.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하면서 또 우리 서로 자만을 나누면 되니까 첫 번째 네네. 질문은 왜 영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지 얘기. 음, 네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영국 대학이라는 선택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좀 선택이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 때도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중고등학교 모든 이제 교육과정을 영국에서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영국 대학교를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가장 자연스러운 네,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영국 유학 전에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어떻게 향상을 음. 시켰는지 궁금해요. 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처음으로 딱 영국 유학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전에는 제가 뭐 캐나다로 어학연수 6개월 정도 다녀온 거 빼면은 똑같이 남들 뭐 다 한국에서 다니는 영어 학원 이런 거 정도 다녔던 정도여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영국 유학을 갔을 때는 남들보다 뭐 특출나게 영어를 더 잘한다거나 뭐 회화가 더 단다 뭐 뛰어나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영국 유학을 처음에 어렸을 때 갔다 보니까 뭐 가기 전부터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도움이 좀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갔었던 그때 그 당시에 중학교 이제 기숙사 학교였는데 그 기숙사 학교에서 아시아인이 그냥 딱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냥 영국인들밖에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뭐 영국인들이랑 현지인들이랑 좀 자연스럽게 좀 많이 어울리면서 좀 영어 실력 향상이 좀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 오는 학부모님들이 보면 한국 학생 한 명도 없는 학교로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네네네. 학부모님들은 너무 없어도 애가 외롭거나 힘들까 봐 음, 좀 있는 대로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박성호님 케이스 네네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제 전자였던 아무런 한국인 혹은 뭐 아시아인조차 없는 좀 환경에서 조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지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좀, 네, 영국인들이 좀 많이 있는, 현지인들이 많이 있는 한국인이나 혹은 다른 아시아인들이 없는 환경이 조금 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여기 질문 제가 하나 할게요. 요즘 그 더 글로리 그 뭡니까 드라마 어,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 학폭.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애가 처음에 영국을 가면 이제 아시아에 자기 혼자니까 그리고 영어도 이제 네네. 못하잖아요. 그러면 음, 이제 혹시나 이렇게 뭐 차별이나 뭐 이제 학교 내에서 친구들한테 뭔가 따돌림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격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게 네네네. 어느 정도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네. 경험 봤을 때 그건 어떻는지. 저는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뭐 워낙 뭐 사교적인 성격이기도 했고, 이거는 또 뭐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또 저는 뭐 운동도 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냥 이제 또 남자들끼리는 그냥 뭐 말 잘 안 통해도 당장 이제 그냥 축구 하다 보면 좀 친해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같이 운동 많이 하고, 좀 최대한 저도 네, 워낙 좀 어렸을 때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네, 어울려서 좀 뭐 그런 뭐 따돌림이나 괴롭힘 이런 거는 네, 전혀 네,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좋은, 그 제가 잠깐 첨언하면 네. 제가 다른 저희 학생들 많잖아요. 다른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학교들 뭐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한데 예, 그 영국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런 문제로 이슈되는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영국이 참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성우 군이 이제 영국에서 교육한 거가 상당히 저는 이제 조국유학 온 학생 보면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음, 저도 이제 우리가 다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이 너무 부러워요. 예. 맞아요. 뭐랄까 좀 네, 뭐 저도 한국의 뭐 생활을 뭐 잘 알진 못하지만 뭐 학원 엄청 많이 다니고 막 이런 것보다 오히려 밖에서 많이 놀고 많이 뛰어놀고 맞아, 좀 굉장히 그 유년 시절을 좀 쾌활하게 진짜 보내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도 그러니까 되게 저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되게 어떤 그런 저를 구김살이 없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항상 진짜 좋은 길만 걷고 살아왔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맞아요, 맞아요. 예,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밝게 생활하면서 잘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심성들이 그 캐릭터가 이제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네, 이게 아주 또 사회생활하는데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행운이었던 것 같네요. 좋은 유년 시절을 영국에서 보낼 수 있어서.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GCSE L레벨을 영국 학교에서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음, 사실 GCSE 때보다는 A레벨 때 경험을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유가, GCSE 때는 사실은 저도 그때는 이제 한영호 원장님을 만나기 전이었어서, 그냥 기숙사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그때 만약 그냥 학교에서 뭐 나오는 숙제 밀리지 않게 이제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숙제 시간에 숙제하고, 그래서 네, 했던 거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GCSE 때는 엄청 체계적으로 뭔가를 공부했던 경험은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또 영국 학생들이 학생 때 뭐 한국 학생들만큼 공부를 또 이렇게 뭐 열심히 하거나 또 집중력 있게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남들 하는 것만큼이나 GCSE 때는 좀 그래도 집중력 있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잘 나왔던 것 같고, A레벨 때 이제 그래도 한영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좀 원장님 아래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체계적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수업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이 뭐라 해야 될까, 그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그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잘 갖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절대로 저는 밤 11시를 넘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밤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뭐 늦어봐야 10시, 10시 반까지만 공부했는데,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뭐 저녁 먹고 한 저녁 8시부터 10시, 10시 반까지 2시간, 2시간 반을 이제 평일에는 매일 저녁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뭐 한 10시, 10시 반까지 이제 그 원장님 운영하시는 그때 이제 학원 나가가지고, 뭐 그것도 이제 뭐 10시, 10시 반부터 뭐 한 4시 정도까지 그때는 주말이니까 정말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 같이 이제 좀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랑 네, 수다도 떨고, 네, 쉬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그거를 이제 학기 시작하는 뭐 9월 한 중순쯤부터 시험을 하는 뭐 5월 말 6월까지 그거를 매일매일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뭐 오버페이스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그냥 저한테는 뭐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뭐 2시간씩이라도 공부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들였던 그런 시스템이 저한테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이게 네. 학부모님들이 공부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들여는 게 좋아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애들을 막 꾸역꾸역 앉혀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박성호님은 A레벨 2년 동안만 그렇게 습관을 들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뭐, 초등학교 때에도, 물론 이제 뭐, 숙제가 있으면 하지만, 뭐, 그 이상 뭔가 엄청 뭐,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 중학생 때에도 또 이제 워낙 뭐, 영국 기숙사 학교들이 한국 뭐 어떤 교육 시스템만큼 굉장히 많은 어떤 공부량을 또 요구하지는 또 않아서, 그래서 뭐 중학교 때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꾸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있는 숙제 시간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이제 집중해서 숙제를 하는 어떤 그런 네, 습관들이 조금씩 커오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A레벨 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숙사 학교보다 가까이서 좀 관찰해 줄 수 있는 좀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이게 A레벨 때 확고하게 네, 굳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좀 더 아주 이제 우리 박성우님이 설명 잘 해줬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고 요즘도 제가 좀 게으른 학생들 보면 이제 롤 모델로 우리 이제 박성우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진짜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여기 이제 보딩을 다녔었거든요. GCSE까지. 이제 A레벨을 굳이 이제 캠브리지에 있는 그 식스폰 칼리지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A레벨 때 더 좋은 명문 소위 말하는 그 웨스트민스터나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진짜 톱티어 학교들 있잖아요. 가도 되는데 근데 여기에 식스폼 부모님들이 좀 일단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학교들이잖아요. 이게 온 게 이유가 이제 그 뭐 이제 어쨌든 저를 알게 돼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좀 케어해주고 왜냐하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친구랑 놀아야 되고 보딩에서 뭔가 망칠 것 같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일단 그게 출발점. 두 번째 제가 이제 항상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런 학생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여기 캠브리지에 이제 보딩을 안 다니고 이제 뭡니까 데이스쿨을 다녔잖아요. 저기 A레벨 식스폰 컬리지. 근데 이 타임테이블에 보면 아침에 시간이 이렇게 자기 타임테이블이 있을 때만 학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빈 시간들이 있는데 그 요일마다 빈 시간이 이제 뭐 1시간씩 비어요. 그러면 저희 그 캠브리지 센터랑 그 학교랑 가까워요. 그래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뭐 10분 전후. 그러면 항상 그 시간에 여기 와서 1시간 자습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우 자습하러 왔는데 자기가 학교 있으면 학교에서 공부하면 친구들이 말 시키고 뭐 해서 집중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저희 이제 한국인 호스트 패밀리에서 살았거든요. 다른 한국 학생들 각자 독방 서면서. 근데 다른 애들은 막 놀고 떠들어도 제가 이제 뭡니까 우리 그 호스트 패밀리한테 들었거든요. 오니 학생이 박성우인데 8시까지는 무조건 자기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놀면서 자기 생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다른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그때부터 영화 보고 게임하고 놀고 그러니까 진짜 롤모델. 자기가 해야 되는 시간만 딱 하고 나머지 시간은 딱 하는. 그래서 제가 요즘도 학생들한테 그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여기 옛날에 제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성우 학생이 그 학교에서 그 해에 그 스타 스튜던트 그 어워드를 받았거든요. 그 트로피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저 정도까지는 해더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있어. 제가
자기 그 카톡으로 제가 보내도 줬는데 전과목 그냥 그 학교에서 1등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효율성 아까 맞아요. 얘기하죠. 집중적으로 그 시간을 잘 쓰니까 자기 저녁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자유 시간 써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예, 하여튼 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그냥 학기 초부터 어떻게 보면은, 학기 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복습을 한다든지 공부할 양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이 그냥 뭐 수학으로 예를 들면은 수학 문제집 그냥 똑같은 문제 풀어도 되니까 그냥 계속 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기 초에 어떻게 보면 공부할 게 별로 없었을 때도 계속 복습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이걸 매일매일 하면은 매일매일 그걸 하다 보면은 내가 당장 오늘 했고 그럼 내일 해야 되는 양이 또 적어요. 그러면 또 내일 당장 저는 1시간 반만 하면은 그냥 그날 하루치 거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내일 거 했으면은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더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 양이 또 적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그래야 이제 뭔가 너무 좀 과하지 않게 그냥 항상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매일매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또 잘 나오니까 저도 이제 그게 공부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더 이게 뭔가 재미를 붙이고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선순환이 계속 돌아간 것 같아요. 그한 가지만 제가 딱 더 얘기하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이제 보통 학생들 보면 제가 사실 수업하라 얘기 안 하거든요. 엑스트라 레슨 하라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요청하면 제가 해주는데 제가 유일하게 막았던 학생이 이제 성우가 그 당시에 원장님 저 예를 들면 뭐 제가 수학 물리를 가르치니까 이제 성우 학생이 수학하고 퍼드맛을 했었는데 어 제가 볼 때 수업이 필요 없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성우야 너 수업을 안 해도 되니까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잡아주세요. 왜 해야 돼요? 네 할 필요 없어. 내가 네 가르칠 게 없다.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걸 안 하면 뭔가 이렇게 게을러지고 뭐 나사가 빠진다는 느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뭔지 알았죠. 근데 가르쳐 줄 건 없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자기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 대단하다. 아니 테스트도 우리가 레벨 테스트 보잖아요. 자체적으로 보면 거의 7년 다 100점이었어요. 그때 수학이. 그렇죠. 그런데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잡아달랬어요. 네안 해도 된다. 성우야 안 해도 된다. 아니 자기 게을러지니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잡아달라. 그 정도였어요. 근데 해야 되는 애들 보고 야 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자기 잘하니까 안 해도 돼요. 완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런 거예요. 결과가 말해드렸잖아요. 네. 이번 영상은 뒤에 좀 많이 알려줘야 되겠어요. 되게 네. 학부모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학생도.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캠브리지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잖아요. 정말 그 인기 학과라서 들어가기 힘든 이 학과를 어떻게 준비해서 들어갔는지 궁금하거든요. 음, 이거는 진짜 제가 뭐 앞서서 A레벨 전반적으로 공부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원장님의 어떤 덕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이 케임브리지 입학을 준비했던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 덕을 가장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진짜 제가 살아온 뭔가 이런 뭐 대학 들어간 거나 그 이외 모든 행복,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을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그게 전부 다 저는 진짜 원장님 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때 이제 케임브리지는 이제 다른 대학교랑 다르게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는 이제 입학 면접을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면접이 있기 때문에 지원 서류보다는 이제 네, 면접에서 그 입학의 여부가 가장 크게 결정이 나는 요소인데, 이게 뭐 사실은 학교에서 뭐 뭔가 가이드를 주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케임브리지 면접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뭐 최근에 좀 변화하는지 혹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적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케임브리지 면접 준비를 할 때 또 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케임브리지에 다니는 그 경제학과 다니는 학생분들을 또 이렇게 선생님을 또 어떻게 섭외를 해와 주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봤었던 입학 면접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본인들이 직접 받았던 질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질문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랩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걸 넘어서 가지고 또
또 굉장히 많이 알려주신 그 선배 선생님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그 시험으로 나오는 문제도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게 뭐 전부 다 풀 필요는 없지만, 뭐 이러이러한 개념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가장 최신 트렌드로 그 학교에 또 다니고 있는, 학과에 다니고 있는 또 학생분들 또 잘 섭외를 해와 주셔가지고 그런 인터뷰 프랩을 한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기억나네요. 그때 제가 부탁하고 사정하고 좀 해달라고 100분이나 얘기해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커피숍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했던 성우 기억나지, 그지? 그때 같이 네네, 만나 맞아요. 좀 다 알려주라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 뭐 그거를 아무리 해줘도 또 못 받아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성우 학생은 자기가 그 당시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런 정보들을 잘 자기가 활용을 잘했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인터뷰 갔었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네네.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1학년 때, 실제로 저희 캠브리지 들어오면은 이제 1학년 때 푸는 그 시험 문제라는 어떤 그 똑같은 그 개념을 사용을 하는 질문이 인터뷰 때 나왔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이제 굉장히 잘 풀고, 또 이제 대답을 잘 했었기 때문에, 네, 또 그게 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또 싶은 생각도 들어요. 뒤에 그 천사 있는 것 같아요. 천사 수호신. 그러니까 진짜 회사 또 지금 멋진 데 다니고 있고. 네. 근데 또 사실은, 네, 이게, 사실은 그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확률의 싸움이기는 한데, 이게 결국에는 또 그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들어가긴 했어요. 굉장히 많이 또 선생님들도 알려주셨고,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확률적인 부분에서 이게 점점 확률을 높이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많이 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지금 또,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부분이, 저는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뭐, 붙을 수 있다는 건 자신감은 아니지만,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면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봤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이거는 이제 원장님 도움이지만, 뭐, 내가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 만나가지고, 진짜 들어갔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풀었던, 인터뷰 문제, 나도 다 풀어봤고, 심지어 1학년 때 나오는 문제도 내가 다 풀어봤는데, 나는 진짜, 뭐 다시 시간을 되돌려도 이거보다 더 잘 준비해서 인터뷰 면접장에 지금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긴 한데 실제로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네,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네, 어떤 후회 없는 그런 자신감도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게 다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뭐, 지금 또 이제 우리 그 당시에 박성우 학생처럼 제가 그때 박성우 학생 제가 가디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제가 가디언 학생이나 이제 프로젝트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게 잘 되냐면 부모님이 또 저를 성우 이제 학생의 부모님이 저하고 이제 소통하시면서 모든 걸 이제 원장님이 알아서 좀 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제일 잘 아니까. 근데 요즘 또 지금 사실은 뭐 옥스브리지에 이렇게 인기학과에 저희 가디언 학생이나 뭐 프로젝트 학생들이 이제 인터뷰 오퍼를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가 이게 잘 알잖아요. 이쪽 부분으로. 그럼 그렇게 해서 저한테 원장님이 알아서 좀 잘 해주세요 하면 제가 제 책임감에 더 막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부탁도 하셨고 제가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게 하셔야 되지 해야 되지 않냐 하면 자기 아는 사람 있고 또 이렇게 누가 찾아보니까 누가 소개시켜 주더라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뭐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제가 컨트롤하면 제가 이 선생님을 컨트롤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성우 학생 경우 뭐처럼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잘 부탁한다고 그냥 우리 서로 잘 아니까 또 더 신경을 써주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달이 건너서 해버리면 그냥 뭐 그렇게 뭐
뭐 열심히 신경 써서 해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옥스브리지를 갈 찬스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잘 안 된 경우죠, 그죠? 이렇게 옥스브리지 합격 못한 경우 좀 보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박성화 학생은 저한테 항상 롤 모델이 돼서 다른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가디언이니까 제가 이제 그 학습 가디언이잖아요. 그러면 좀 믿고 맡기고 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서 한다는 게 잘 찾아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찾아질 텐데. 하여튼 예. 사실 뭐 저희 너무 부모님 아쉬워서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성우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문이 또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경제학과를 어떻게 좋은 서포트를 받아서 잘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명문대는 졸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는 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잘 졸업을 하셨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또 대학교 캠브리지에 대해 어떤 교육 시스템이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도 해가지고,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뭐 시험이 다가올 때 막바지에 어떻게 보면은 몰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조금씩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케임브리지에도 좀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성적이 나오는 시험은 1년에 한 번 이제 연말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어, 강의가 나왔던 내용들을 중간중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책 읽을 때 목차 나누듯이 살짝 이렇게 목차 나눠가지고 뭐 한 2주 혹은 3주마다 과목별로 그 슈퍼비전이라는 걸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슈퍼비전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어떤 과제 같은 질문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저는 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네, 강의 때 들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영국에서 좀 추구하는 방향성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 어떤 1년에 한 번 큰 시험이 있는 구조는 다 중고등학교, 대학 다 똑같지만, 한국도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조금씩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게 저랑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케임브리지에서도 그런 어떤 슈퍼비전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네, 사실 뭐 제가 뭐 주도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고 싶었다 하더라도 네, 해야만 하는, 누군가가 시켜주는 어떤 그런 좀 네, 시스템이 있었던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졸업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아, 네. 그래서 뭐 슈퍼비전이 네, 있는데 그 과제를 물론 이제 질문을 안 풀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막바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양이 좀 늘어나는 거고 이렇긴 한데, 또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 또 학생의 범주 내에서는 시키면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네, 어느 정도는 본인이 네, 해줘야 시스템의 덕을 또 볼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시킨 것만 잘하면 졸업하는데 굳이 그 말 안 듣고 그러다 보면 그렇잖아요. 1학년 다니는데 갑자기 2학년 되니까 뭐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다 잘린 거죠. 시킨 대로 안 맞아요. 하니까 아, 게임하고 말고는 뭐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6번째 질문은 영국에서 공부할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 이제 시간들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음.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기억이 제일 남나요? 저는 이 질문을 이제 딱, 또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받았는데, 이 질문을 딱 받고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떠오르고, 나도 이제 아저씨다라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이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에 잠기는 뭔가 이제 아저씨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슬픈데, 저는, 그 A레벨 진행하면서 이제 그 원장님께서 해주신 그 가디언 그 하우스, 네, 하우스 살면서 이제 주말마다 그 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그 유학원 온 그 친구들끼리 매주 이제 축구 풋살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원래도 축구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했지만, 뭔가 뭐 매주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덕지가 있는 게 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할 때 항상 그게 이제 맨날 주기적으로 원장님께서 이제 그걸 매주 진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맨날 그 풋살장 예약도 해주시고 또 그 오며 가며 그 택시비 저희 또 막 없으니까 그냥 원장님이 계속 이 차로 막 데려다 주시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저희는 그냥 실려가가지고 축구만 그냥 재밌게 하고 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 풀 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딱 정해져 있는 날짜에 하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주의 하이라이트가 된 거예요. 내가 딱 이번 주 또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뭔가 바라볼 수 있는 뭔가가 이제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직장인들한테 주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이제 제가 학생 때는 그 금요일 밤마다 원장님이랑 같이 풋살 했던 게 진짜 너무 아직까지도 너무 가장 어떻게 보면 영국 유학하면서 가장 재밌는 기억이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번에 인터뷰자도 축구 얘기하던데 성우님도 그게 좀 마약성 중독성 있나 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원장님의 애지자가 되려면은 축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뭐 이게 꼭 축구는 아니어도 되지만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뭔가 확실한 뭔가 주기적인 뭔가가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네. 저는 네, 아직까지 지금도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축구 그때 풋살하는 게 너무 기억에 진짜 제일 많이 남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저도 그 이제 일주일 이렇게 생활하면서 금요일 저녁 우리가 2시간 하거든요. 아예 부킹을 이게 블록 부킹을 해요. 블록 부킹이라는 그 매주 금요일 날 그 시간에 그냥 우리가 쓰겠다고 그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애들 그 같이 모여서 이제 숫자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5명 이상 끼워 넣어가지고 축구하고 맞아요, 맞아요. 엄청 또 축구를 해요.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고 음, 웃고 떠들고 막 거기서 축구하면서 잔소리도 물론 하죠. 야, 빨리 좀 열심히 뛰어라 뭐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한두 살 차이 뭐 형 동생 애들도 있고 또 동갑도 있고 한데 자기들끼리도 막 이렇게 골 넣고 막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그런 거 보면 그죠? 성화하고 맞아요, 그랬을 맞아요. 건데 더 이게 더 친해지고 애들하고 그 순간만 맞아요, 맞아요.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음, 너무 좋았죠. 그때 애들이 그 당시에 애들은 이제 그런 게 해서 공부 스트레스 좀 많이 날렸을 때요. 그 당시만 그 음, 시간만이라도.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축구 사랑 알겠습니다. 네, 7번째 질문인데요. 자, 졸업을 이제 했는데 그러면 취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지금 현재 이 직장을 또 어떻게 구했는지 엄청 궁금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영국에서 석사까지는 했었고, 그래서 석사를 한 다음에 아주 좀 짧게 영국에서 이제 취직도 했었어요. 그래서 취직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좀 겹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는 어, 뭐 우선은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면접을 그때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한국 들어와서도 이제 생각을 했었던 옵션들이 이제 컨설팅,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를 좀 준비를 원래 고려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외국계 기업을 꼭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면접을 위주로 항상 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한 게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자만일 수 있지만 뭐 서류는 뭐 어떻게든 그냥 통과할 자신은 있었기 때문에 또 네, 뭔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시간이나 노력은 또 그렇게 남들만큼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면접을 조금 네, 위주로 준비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인데, 취업 시장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취업 시장에서 영국 유학생들을 어떻게 보는지, 특히 캠브리지 졸업하셨잖아요. 이렇게 네. 최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박성우 씨를 또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선은 뭐 영국에서도 우선은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옥스브리지라고 불리는 대학교들은 어느 정도 서류에서 가산점이 뭐 조금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컨설팅이나 이제 아이비처럼 굉장히 좀 취업 경쟁이 치열한 곳들도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학부 성적이 이제 퍼스트 클래스,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의 성적을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에서 요구를 하는데
옥스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한 단계 낮은 이제 투원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네. 투원을 받아도 우선은 서류에서는 그 옥스브리지 프리미엄으로 좀 서류가 좀 통과가 되는 어떤 그런 메리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좀 이런 영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또 케임브리지를 나온 메리트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아까 뭐 서류 걱정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서류도 결국에는 그런 인사 담당자 분들의 결국에는 이목을 시선을 결국 끌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 이력서를 읽어줄 수 있냐 없냐에 대해 좀 이렇게 갈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유학을 했다고 치면은 이제 미국 대학이 가장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이력서를 보면 이제 가장 최상단에 보통 그 에듀케이션 섹션이 들어가는데 에듀케이션 섹션에서 뭐 흔히 보던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영국 대학교가 들어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지금 회사에서도 영국 발음으로 영어를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스포트를 많이 받고 인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계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랑 영어로 이제 미팅을 할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영국 발음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또 주변에서 이게 살짝 이렇게 막 좀 엿들으면서 또 이제 막 미팅 끝나면은 막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뭐 무슨 진짜 무슨 영화 무슨 뭐 과장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진짜 그러거든요. 이게 사회 나와서 어른들 사이에서도 네, 영국 발음은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표준이 그런 네, 어, 포인트입니다. 네네. 그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었던 건 아니죠? 없어서 그냥 표준 영어 쓰니까 이제 우리 사투리 여전요. 문제입니다. 사투리. 포시 잉글리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박성우 씨? 포시 잉글리시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그냥 네, 옥스브리지 잉글리시 영국 쓰겠죠. 드라마 옥스브리지 들으면은 잉글리시. 나오는 네, 발음. 그치, 옥스브리지 잉글리시는 약간 스탠다드 딱 표준. 스탠다드 잉글리시. 네네. 네네네, 그렇죠. 특히 정말 딱 클리어하고 깔끔한. 참고로 런던이 그 코커니를 하잖아요. 거기 서는 영어가 이제 런던은 여기는 방언이죠. 사투리고 네. 표준 영어가 옥스브리지 잉글리시. 우리 그 이제 박성우 군이 이제 옥스브리지 잉글리시. 오, 표준 영어. 부럽네요. 저 런던 근데 건데. 우리 유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영어가 뭐냐면 포시하게 쓰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사리바뀌 뭐 이게 소위 말하는 명문 사리바뀌 다는 애들이 막 좀 말 알잖아. 우리는 뭔지 알잖아요. 그거 쓰면 영어 네네네, 좀 싫어해요. 그 학생들 그 영어 쓰면 그런 식으로 말투가 막 그러면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영국 유학을 준비 중이거나, 그리고 현재 영국 유학 중인 학생들,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음, 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를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꼰대 아저씨로 만드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진짜 특히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어떤, 나 개인에 대한 차별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음, 브랜딩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뭐 애초에 해외에서 유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이지만 특히나 또 미국이나 다른 영어권이 아니라 영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큰 프리빌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기회를 정말 잘 살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공부를 또 뭐 꾸준히 뭐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원장님께서 또 엄청 극찬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만큼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을 새벽 3시까지 해가지고 뭐 스카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저는 매일매일을 네, 10시, 11시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진짜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길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은데 정말 딱 그 뭐 한 2년 뭐 내지는 뭐 중학교까지 포함하면은 뭐 한 3년, 4년 정도만 정말 네, 뭐 남들만큼 혹은 그보다 조금만 더 네, 하면은
그 이후에 정말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사회 나와서도 굉장히 큰 또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려하고 있거나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면은 이 기회를 정말 꼭 잘 살려주시면은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항상 하는 얘기가 상담 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한국 수능의 70%만의 노력으로도 이제 영국 최상위권 대학 갈 수 있다고. 지금 방금 그 얘기잖아요. 여기는 맞아요. 예. 그래서 막 모든 학생이 뭐 한국처럼 막 뭡니까 뭐 학원을 다니거나 주말에도 학원 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만 그런 거에서 신경을 써서 공부하면 여기는 중위권이 상위권 가고 상위권이 최상위권 가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포인트는 그거죠. 이제 우리 성우 이제 학생 이제 지금 학생한테 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꾸 성우 학생이라 그래. 그 자기 할 때만 딱 할 때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 자기 자유시간 가지면서 하면 충분히 최상위권 아니더라도 명문대학은 다 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공부의 모범적인 케이스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진짜. 코피 터지게 안 해도 된다. 밤샘 하지 마라. 네, 맞아요. 예, 규칙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고 놀 때도 화끈하게 놀고 이걸 정말 그렇죠. 분리해서 해오신 박성호님이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최고의 직장을 다니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이력을 가지셨네요. 오늘 롤모델입니다. 롤모델이 진짜. 이 롤모델을 넘어서서 영국 유학의 롤모델, 그것 또 넘어서서 모든 유학생들의 롤모델. 뭐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 이렇게만 하면 그잖아요. 뭐 자기 능력이 이제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의 어떤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저도 지금 학부모인데 제가 오늘 되게 많이 배우고 저희 아이들한테 이 영상을 반드시 전해주겠습니다. 네, 많이 우리가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이렇게 결실을 해서 또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 학생들이 다시 한국으로 리턴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결국 그러다 보면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다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회사 이름 말하고 싶어서 이제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 일단 참겠습니다. 잘립니다. 박성호님 잘리니까 안 돼요. 예, 이 회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성호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네, 저도 이제 또 일하느라 바쁘고 원장님도 또 워낙 바쁘셔가지고 원장님을 못 뵌 지 진짜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네, 뭐 화상으로나마 또 원장님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고 또 원장님 진짜 하나도 변하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예전에 그 학생 때 그때 그 느낌 똑같이 지금 돌아간 기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좀 싫겠네.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제 또 내일 금요일 저녁에 이제 축구 하러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네, 오늘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